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은요, 며칠인가요? 4월 17일, 일요일이네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못했거든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술을 먹고 떡이 됐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장이,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못한 게 아니라 목요일 날도 못했죠. 목요일 날도 방송을 못했는데, 제가 그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그리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저는 지금 무포 상태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레버리지보다는 곧버스가 유리한데 곧버스는 먹을 게 없다. 근데 목요일, 금요일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빠질 이유는요. 뻔한 거죠. 불안. 우리 심리적으로 불안. 그죠? 불안한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 가격, 고공행진, 인플레, 그 다음에 코로나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지금 금리 이슈가 다시 한번 뜬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세가 그죠? 하락세가 제가 이제 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차트를 보시면 요때 양봉 쭉 나왔잖아요. 수요일 날 양봉이 쭉 나왔는데 그죠? 요 양봉 의미 없는 양봉이다. 양봉이 왜 나왔나? 우리나라에서 저 양봉이 왜 나왔나? 과감하게 2%를 땡겨 올리고 레버리지를 4%로 땡겨 올리는 저 양봉. 저 양봉 따라 가지고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 의미 없다. 왜? 뉴스가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지금 같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그거는 코버스를 탈 수밖에 없죠. 월요일 날 내일 바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음봉이 쭉 하고 하나가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황은 완전 역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한 1% 이상의 음봉이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전저를 깨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죠? 전저를 깨는 패턴이요. 요 전저 라인을 깨는 패턴이기 때문에 곳곳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하죠. 그렇다 이 상태에서 빠진다 그러면 2600 초반, 2600 깨고 2500 후반, 2500 후반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반등이 언제쯤 일어나느냐?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로 2600선, 2700선이 무너지고 2600선 근방에서는 매수세가 많다. 근데 벌써 그 매수세는요. 여기서 다 소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 달 동안. 그러면 지금의 그 심리적인 매도세가 우리의 그 심리적 저항인 마지노선 2700포인트 요거를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5월 초에 인상했죠. FOMC. 그 모습이 차트에 보였어요. 차트에 보여가지고 이 모양이 나왔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곧버스에 투자를 하든지 사실 뭐 반등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요일 날은 미국이 그 장을 안 열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이 마지막이었는데 목요일 날 하락세가 과연 그렇게 센 하락세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장이 한번 열려야지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월요일 날은 조금 애매모호하고 만약 월요일 저녁에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미국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방향이 나오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과감하게 상승, 좀 힘들죠. 그죠? 만약에 금요일장이 열려가지고 여기에 음봉이 하나가 더 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상황이 달라졌겠죠. 이렇게. 음봉이 하나 더 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그게 아니었다. 아직까지도 버틸만하다.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그죠?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악재는 주말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중국이 문제였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호재가 나왔죠. 그 중국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게 나왔고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판이고요. 그죠? 지금은 성장주 위주로 하락세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많이 보는 게 낫고. 근데 우리한테 좀 걱정되는 게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이 매물대를 깨가지고 다시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2.92% 세게 떨어졌어요. 이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작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지수를 지지하는 삼성전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 지수를 뭐가 지지할까? 새로운 뭔가 패턴이 나와야 돼요.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 상승세가 나와야지 버티는데 그죠? 삼성전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 이슈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이슈는 뭐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칩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열 나는 거, 칩 때문에 열 나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왈가왈부하는 말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이제 그 보급형 휴대폰, 아이폰 중에 보급형 휴대폰인 SE, 아이폰 SE, 아이폰 SE에 들어가 있는 칩이 굉장히 좋은 칩이 들어갔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칩을 제작을 하죠. 그 칩이 갤럭시 S22보다 성능이 더 좋다.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문제 생기고 반도체에서 문제 생기고 그나마 중국 때문에 백색 가전에서 조금 어떠한 이득이 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근데 사실 주가라는 거는요. 어떠한 이런 뉴스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 66,000원대, 65,000원대라고 하면 사볼만 하죠. 근데 개미들이 여지까지 너무 많이 매수해가지고 우리는 딱 하나를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죠?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아요. 중국도 아직도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게 베트남 지수예요. 이걸 보다가 베트남 지수가 여기 저항, 그죠? 여기 저항, 여기도 저항일 수도 있고 여기 저항받고 했는데 다시 그 근방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뚫고 하락한다. 베트남은 제2의 그 중국을 대체하는 제2의 그 세계적인 공장이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근데 베트남의 성장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위험하죠. 다시 한번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뭐 수요는 버티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지수는 당분간은 좀 예의주시해가지고 봐야 된다. 독일, 그렇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여기서 외국인들, 그죠?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한 2천억, 3천억대 계속 한 2, 3일 정도 계속 사들이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지금 장난을 많이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물을 만 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요 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죠? 4월 7일 날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진짜 떨어졌는지. 4월 7일. 이게 4월 1일이죠. 1, 2, 3, 4, 5, 6, 7. 여기였네요. 4월 7일.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4월 이게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 대충 한뭐 이 정도에서 떨어졌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떨어질 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4월 7일 날 만계약이 나왔었다. 4월 7일 날 만계약. 그러고 나서 주가는 떨어졌다. 그죠? 지금까지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 전이네요. 6개 전으로 가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맞네요. 그죠? 여기 6개 전. 여기서 떨어뜨렸다. 만계약 떨어뜨리고 어쩌고저쩌고 또 만계약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게 문제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중국 국채금리하고 역전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지금 대략 3.2까지 올라갔어요. 이분이 역전한다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긴축을 해야겠죠. 그죠? 돈을 계속 빨아들여야 돼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채도 위험해요.
사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는 게 이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국채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승세가 꺾여야 됩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 꺾이고 인플레가 있더라도 국채 금리는 좀 꺾여야 되는데 인플레 때문에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다 하방이잖아요. 그죠? 고버스. 그리고 천연가스 너무 많이 올라가죠.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먼저 번에 이거 뚫고 나갔을 때 너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진짜 이 미국의 계략에 우리나라 작살나는 게 아닌가. 뭐 가스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가스 배주 저기 중공업이죠.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요 예전 같은 조선업 호황이라든지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이런 기계 이런 쪽의 주가들이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는지 주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박스권 그래서 투자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보는 게 이거거든요. 스위스 돈이에요.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이 이게 그죠?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그죠?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높죠. 많이 올라갔다. 뭔가 있다. 이 환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거를 왜 보느냐? 얘가 어떠한 패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정상인데 그거를 벗어났다. 특히 이런 돈. 옛날에는 엔화도 있을 수 있는데 엔화는 일본 국채금리하고 미국 국채금리 어떠한 이 상관관계 때문에 엔화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은 하나는 찾았는데 스위스 프랑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만약 얘가 9.4잖아요. 이게 만약 10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패턴이. 그러면 곧버스. 그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환율도 외환당국에서 환율 너무 높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제 기재부에서 한번 말이 나왔죠. 조정을 하겠다. 말이 나왔는데 조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높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0. 안 좋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2.8 높다. 그죠? 근데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0.4 정도 지금 차이가 나요. 0.4, 0.37 정도. 그렇다 그러면 얘가 튀어 오르든지 아니면 얘가 떨어지든지 뭔가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얘가 좀 밑으로 떨어졌으면. 지금 제가 왜 자꾸 이 고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꺼려 하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껏 해야지 뭐 5% 10% 먹으려고 투자한다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 지금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상승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승에 어때 이슈가 나와가지고 지금 만약 상승을 한다 그래도 과감하게 무슨 뭐 2,800 뚫고 2,900 뚫고 3,000 뚫고 쭉쭉 올라간다 이런 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이 2,700포인트니까 2,80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고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뭐 2,800 넘어가면 더 좋고 근데 2,7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를 보고 고버스에 투자한다? 먹을 게 없어요. 2,600포인트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수 대기 자금이 많다. 그죠? 우리 개미들의 파워가 세다. 이거를 짓누를 수 있는 어떠한 큰 뉴스들이 나와야 된다. 그죠? 악재.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악재들은 거진 다예요. 나온 악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 가지고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상해든지 뭐 그렇고 대만이 꽤 많이 내렸죠. 그죠?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내려갔으니까 대만도 꺾일 수밖에 없겠고 그죠? 기름값은 지금 110불 110불대인데 이건 뭐 제가 그랬죠. 이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100불 잡으면 된다. 올라가면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올라간다. 근데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진다? 안 좋다. 왜? 디플레. 그죠?
계속 올라간다? 안 좋다. 인플레. 그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100불 유지해야 된다. 전쟁이 일단은 끝나고 나서 유가에 대해서 어떠한 향방이 나오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는 거는 수요 위쪽. 중국이 상해 봉쇄됐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기름값이 훅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수요가 위축돼가지고 떨어지는 기름 가격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기름값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다시 밀월 관계로 들어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지금은 신냉전 체제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터키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지금 터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렇다. 그럼 미국은 이렇게 끝났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리고 딱스도 이렇게 끝났다. 그죠? 딱스는 좋았는데 미국이 안 좋았다. 특히 이렇게 보니까 애플 많이 빠지고 테슬라 많이 빠지고 AMD 특히 많이 빠지고 그죠? 그나마 GM하고 페덱스 얘네들은 견조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성장주 위주의 하락세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장주 위주의 상승세가 있었으니까 하락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신흥국이니까 더 하락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생각보다 덜 빠진다? 그러면 그 전에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덜 빠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 개미들의 매수 자금이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개미들이 계속 사들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 저기 그 예수금이요. 61조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바이든이 뭐라 하던 내 갈 길을 가겠다. 인도하고 러시아 수출 대폭 늘린다. 그 바이든이 인도에 대해서 그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인도가 말을 안 듣죠. 인도 경제가 사실 미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중국은 견제를 해요. 사실 인도가 중국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뭐 쿼드인가 뭐식인가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뜬금없이 일본 언론에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거기에 참석하기를 원한다라고 개소리를 떨어가지고 중국이 발끈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기사를 내놨어요. 이 일본 놈의 새끼들. 이런 거를 또 반박을 안 하는 윤석열 후보는 또 뭔가요?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기고 만약 중국마저 우리를 일을 간다? 중국이 만약 우리한테 또 일을 가가지고 한한령 같은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선양이 봉쇄를 완화를 했다. 그죠? 코로나 중국 코로나 완화 요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볼 때 좀 전체를 다 읽는 편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아니면 뭐 핵심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읊어요. 읊으면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런 거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는 변이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인플레, 디플레,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만 이제 예의주시해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그죠? 영국 3월 물가 7% 뛰었다. 에너지 요금만 45%가 상승했대요. 에너지 요금만. 그러니까 지금 EU 쪽 영국, EU, 프랑스, 독일 다 에너지 때문에 날린 거예요. 여기 또 그런 기사 독일에 대한 기사도 나옵니다. 영국은요. 여기 보니까 항의 시위까지 일어났어요. 에너지 때문에.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립니다. 다들 곧버스 얘기예요. 그리고 변이 얘기 나왔죠. 남아공 과학자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 2종 BA4, BA5 우리는 지금 BA2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A4하고 BA5를 또 검출했대요. 변이. 그죠? 하위 변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확진세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 변이가 나왔는데 치명적인 변이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지금 나오는 변이들은요.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여기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변이가 나왔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온다. 일본 지진. 그죠? 일본 그러면 지진. 요게 이제 그 언론에 뉴스에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계속 우리는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치명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뭐 곧버스 몰빵이죠. 이렇게 보면 주식 투자 참 쉬운데 근데 이 주식이 언론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뉴스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뉴스는 심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악재가 많이 나와도요.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2600이 마지노선이에요. 딱 있으면 여기 2600. 여기는 개미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 밑에는. 그죠? 지금은 2700. 그죠? 여기 무너질랑 말랑 무너질랑 말랑 무너질랑 말랑 좀 무너졌다 올라갔다 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박스권은 여기하고 여기에 박스권에 얽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먹으려고 고버스를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2600 미만에서는 돈이 엄청 많이 쌓여있다. 이 밑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밑에는 돈이 엄청 많이 쌓여있다. 돈. 말 그대로 돈.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버스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악재들, 안 좋은 뉴스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죠? 미국이요. 환경 규제를 푼대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무슨 환경 규제를 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고저쩌고 뭐 CPI 물가가 8.5%가 나왔다 난리 났었죠. 그리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 환경 규제를 푸는 게 뭐 15%의 에탄올이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석유 해가지고 매연이 좀 많이 나오는 거를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게 궁금하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 근데 환경 규제 얘기가 나왔다. 환경 규제를 푼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EU하고 대척이다. EU하고 대척이다. EU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으로 가려고 난리인데, 그죠? 독일 같은 경우는요, 2025년도인가요? 올해인가? 올해까지 그 원전을 다 없앤다 그랬어요. 독일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선두에 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스를, 우크라이나죠. 러시아 가스를 많이 갖다 쓰는 거고. 반면에 프랑스는요, 지금 원전이 50개? 50개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0개인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차츰, 이거를 폐기를 시키고 가스 수입량을 늘려가지고 친환경으로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하는 얘기하고 독일에서 하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거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당장 러시아 가스가 없으면요, 난리가 나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친환경 규제를 약간 풀겠다. 뭐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풀겠다. 근데 만약에 에너지 난이 난다 그러면 신흥국들은 석탄을 주구장창 떼겠죠. 뭐 환경에 뭐가 있습니까?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가 없어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인데 석탄을 싸구려 석탄이라도 막 해야 되는데 석탄도 비싸다. 석탄하면 또 중국이 석탄을 떼면 우리나라는 황사, 미세먼지 작살 나는 거죠. 독일 얘기죠.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그래서 독일은 내년에 마이너스 2.2% 후퇴한다. 에너지에 동참했을 때. 그죠? 성장세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난리 난다. 디플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디플레잖아요. 요 뉴스는 독일은 디플레 위험. 그죠? 디플레 단어가 한 번 나왔어요. 이번 주에 디플레 단어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뉴질랜드는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QT도 진행을 하겠다. 그죠? 아르헨티나는 연 55%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생겼다. 아르헨티나. 그죠? 터키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난리인데 아르헨티나가 또 55%의 물가 상승률이래요. 아르헨티나가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극심하다. 아르헨티나 또 얘기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없네요. 여기다가 아르헨티나 한번 넣어야겠네요. 그죠? 아르헨티나. 현재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스리랑카 터졌죠. 터키, 예멘, 이집트, 레바논 터졌죠.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다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 이외에 또 있겠죠.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페루 다 그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기 그 중동 못 사는 나라들하고 동아프리카 여기에서는 난리가 나 있죠. 여기 중동도 넣어야 돼요. 중동. 먹을 게 없으면 폭동.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좋은 뉴스. 근데 뭐 호재거리는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게 신흥국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캐처를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터키 얘기 나왔죠. 인플레이션, 그죠? 미국, 영국, 선진국도 인플레이션 5% 훌쩍 뛰어넘는다. 그죠? 아르헨티나, 터키 물가 상승률 50%. 브라질도 난리죠, 브라질. 브라질도 날리고 선진국 60%에서 인플레가 5% 이상 났고요. 신흥국 50%에서 7% 이상 넘었대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그죠? 영국 얘기, 아까 전에 영국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신흥국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미 물가 상승률이 7%가 넘었다. 아까 전에 그 얘기고요. 그 뉴스예요. 또 여기 보면 국제 유가는 올 들어 28% 상승했고요. 밀은 37%. 그죠? 밀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쇼티지가 나가지고 중동, 동아프리카 이쪽에서는 폭동이 일어난다. 식량난이 가중되는 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예전에 그 중동 같은 거 무슨 중동의 봄인가 무슨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였는데. 그죠? 음. 네, 여기 기사가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솟는 물가에 각국의 민심도 악화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이어 남미와 유럽에서도 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죠? 그리고 빅스텝 나오는 나라들이 많다. 0.5% 인상. 5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벌써 나온 뉴스인데 이런 뉴스들 때문에 덧붙어가지고 악재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5월 달에 0.5포인트 인상한다는 거. 한다. 그리고 0.75에 배팅하는 월가의 배팅가들이 0.75에도 배팅을 하고 있다. 그 JP모건에서는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패드요. 그러니까 FOMC 다음 달 회의에서 90% 확률로 0.5% 인상이 일어날 것 같다. 그죠? 다음 달 3일하고 4일 연방 공개 시장 FOMC죠. FOMC에서 0.5포인트. 그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를 왜 놨느냐? 90%예요. 0.5포인트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 좋아지고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진다? 뭔가 이유가 있고, 물가라든지, 지금, 아까 전에 그게 막 치솟았잖아요. 10년물 국채. 계속 치솟는다? 그러면 0.75, 75bp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0.75 말 나오는 순간 곧버스 일단은 때려 박으세요. 그게 만약 0.75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물가도 잡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경기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진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연준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슬. 0.5%에 저렇게 배팅이 90%까지 갔다?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얘기 나오고요. 아르헨티나 금리가요. 현재 47%고 연간 실효이자, 연간 이자가 58.7%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금리 조금 오른다 그래서 난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많이 있는 분들은 참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윳돈이 있으시면 대출부터 갚으세요. 금리 쉽게 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뭐 2% 올라간다. 그 쉽게 그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여행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여행주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죠.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행주 중에서도
저가 항공들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카고 비행기라 그래가지고 짐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를 많이 개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지금 무슨 뭐 그리스를 가겠습니까? 미국을 가겠습니까? 그죠? 동남아, 일본, 특히 환율이 126엔이라 그러면 일본 가면 똥값이죠. 일본 여행 많이 갈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저가 여행사, 저가 항공주 이런 데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배달이 좀 괜찮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상하이 중심으로, 상해 중심으로요. 근데 그 무슨 아파트를 통째로 격리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대만에서 코로나 확산 조짐이 일어난다. 그죠? 코로나 변이 얘기 나왔고 확산 얘기 나왔잖아요. 변이 얘기 또 나오고 확산 얘기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 변이. 그죠? 변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확산 얘기 나오고 인도, 미국, 대만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요 증가되는 게 어떤 변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 새로운 변이. 그리고 그 새로운 변이가 진짜 많이 확산됐을 때 그러면 치명률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뭔가 나오겠죠. 그때 이게 아주 그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백신에 어떠한 효용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뭐 이렇게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에 반영 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버스는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건드린다. 왜 러시아를 건드려? 그죠? 왜 러시아를 건드리는? 핀란드, 스웨덴, 나토가의 급물살. 진짜 나토에 가입을 시켜줄까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진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가지고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서 그 가입을 가입을 원하고 또 이제 그 EU 같은 경우는 가입에 좀 이렇게 호의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요것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벌써 일주일이 넘게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5월 9일 날 러시아의 선택, 그죠?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가 난리가 났다, 그죠? IMF하고 40억 불의 구제금융의 본유 협상이 들어갔는데 잘 안 된다. IMF가 어떤 데입니까? 그죠? 그죠. 코로나 중단 한중 노선 5개. 이것도 여행주 얘기고요.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WHO에서요. 유럽에요. 그죠? 원인 불명의 아동 간염이 수십 건이 발견됐대요. 아동 간염. 간염이죠, 간염. 요게 수십 건이 발병이 됐는데 그렇다면 전염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원인에서인지. 굉장히 뭐 이게 심각한가 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식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유럽에서 끝나는 건지.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74건. 굉장히 많죠. 아일랜드도 비슷한 환자가 나오고 뭐 어쩌고. 요 밑에 기사를 보면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 스코틀랜드 10명. 그죠? 이게 뭔가요? 요거는 간염. 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다음 뉴스에 또 간염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때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따라서 미국, 그죠? 미국 얘기 나왔죠? 여기. 미국도 2주 새 32% 정도 확산세가 있었다. 그죠.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을 위해서 지준율을 올렸다. 지준율은 미국의 중국의 금리, 어?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내렸다는 거는 금리를 인하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돈을 풀고, 미국은 돈을 빨아들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돈을 푸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 이후에 2000년대 그 2000년에 주식장에서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돈을 푼다, 경기 부양이다, 땡큐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는 뭐 미국도 돈을 풀고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면서 돈을 풀고 할 때니까 땡큐인데 지금은 엇박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미국보다는 중국이 여유가 조금 더 있다. 공산당이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아질 텐데. 러시아에서요, 미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 결과. 뭐 핵을 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꾸 이 나라 저 나라가 옆에서 낑겨가지고 안 하던 거.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기 지원을 한다? 글쎄, 압박용인가요? 진짜 무기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말 그대로. 22죠? 22. 먼저 번에 22. 여기 보시면요, 제가 22의 다음 행보는 해가지고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랬는데, 다행히 기준금리는 제로, 연행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채권 매입 시기도 3분기로 앞당겨서 종료한다. 그죠? 그러면 QT도 빨리 종료하고 금리도 그냥 놔뒀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에요. 안 좋잖아요. 그죠? 가스 때문에 유럽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독일. 그죠? 독일이 지금 내년에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저 가스 문제 때문에. 가스가 지금 7불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여기 나왔네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가 나왔네요. 스태그플레이션 벌써 두 번째 나오고 다음 주에 이 단어가 자주 나온다 그러면 진짜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우리나라는 뭐 다음 주부터 다음 달인가 다음 주인가 하여튼 뭐 없앤다 그러는데 별로 관심은 없고 그리고 상해가 다시 조업을 재개하겠다. 그죠? 상해가 봉쇄되면서 굉장히 전 세계 경제, 특히 자동차들을 못 만들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이 덕에 우리가 좀 덕을 보나 했는데 빨리 이게 끝나버리네요. 음. 그러면 다시 중국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될까요? 중국 전기차 투자를 해놨다가 다시 뺐는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땡큐.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투자를 할지.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주식은요.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팔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코덱스 중국 전기차인데 대략 지금 한 13,000원 언저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2만 원 갔다가 16,000원에서 흔들려가지고 정리를 잠깐 했다가 13,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땡큐죠. 요거는 제가 한번 예전에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 제가 만약 다시 매집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중국 전기차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 뉴델리 확진자 증가에 무작위 검사 재개. 인도가 있었네요. 인도가. 그러면 여기다가 인도가 있었네. 인도가 있네요.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도가 다시 늘어난다. OECD가 7.7%로 급등했다. 2월 물가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죠? 인플레 때문에 난리다. 그리고 요게 또 왜 100불로 못 내려가느냐? 오펙 플러스, 그죠? 쉽게 하죠. 오펙 플러스. 요게 단단히 뭉쳤다. 특히 누구하고? 푸틴하고 썸씽. 사우디, UAE, 그죠? 요런 나라들이 그 오펙의 대표 국가들인데 요 나라들하고 러시아의 썸씽. 그러면 증산이 없다는 얘기죠. 증산이 없으면 기름값은 100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증산은 없다. 그죠? 뉴스가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원유는 100불. 신흥국 문제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좀 규모 있는 나라에서 뻥 터졌다? 터키라든지, 뭐 이 정도 되는 나라들. 뻥 터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여파는 결국은 미국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OMC, 코로나는 변이라는 단어가 나올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요, QT는 대략 8.9조 달러에서 6조 달러까지 긴축을 할 거다. 그리고 3월에 50bp 인상을 예상을 했고, 여기까지. 근데 이게 현재 90%예요. 90%라 50bp가 90%라는 거는 0.75도 그죠? 75bp. 그러니까 0.75%도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90%니까. 90%니까. 그죠? 만약 이 단어가 나왔다? 그냥 고버스에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본다. 그리고 50bp 우리가 예상한 거죠. 그리고 만약 이거를 올린다 그러면 안정화. QT 같은 경우는 월 950억 달러, 116조 정도를 땡기겠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땡기진 않겠죠. 대략 한 300억, 400억 달러부터 매달 증가를 시켜가지고 월 950억 달러 이상은 빨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올해 안에 블러드 총재 있죠? 굉장히 이게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그 총재들은 거진 다 이름이 너무 낯익게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감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블러드 총재가 올해는 3.5%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 아까 제가 보시죠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런다. 푸틴을 자극을 한다. 이거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조금 더 지켜보고 아니면 어떠한 변동성, 아시아 시장에 변동성이 일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그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고 투자는 고버스보다는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에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수요일 날은 레버리지는 아니다. 고버스에 더 가깝다. 고버스를 준비해야지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차트를 본다 그러면 아유 지워버렸네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본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이 수요일 날 2% 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2% 정도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날 상승을 했다 그러면 제가 고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그냥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고버스는 아니죠. 그리고 고버스는 지금 먹을 게 없다. 투자를 하려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예상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방송을 쉬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내일을 준비하는 저에 대한 공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방송을 마칠게요. 끝!